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 방정식이나 부등식의 활용 문제, 중등 과정의 활용 문제를 잘 못 푸는 학생들은 식을 세워서 풀게끔 연습시키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실제 이제 잘하는 학생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만 못한 학생들은 어떤 형태의 틀을 잡아주고 이런 방식으로 풀어라 해가지고 잡아주면 학생들이 그렇게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애석하게도 그렇게 푸는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 애들은 잘 그렇게 하라고 해도 잘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고 초등학생들은 좀 그렇게 하라 그러면 좀 말을 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말을 잘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를 좀 이렇게 체크하고 싶다 그랬을 때 말을 좀 잘 들어준다면 어떤 식으로 식을 세우면 되는지를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여학생이고요. 지금 5학년이에요. 5학년 올라간 학생이죠. 그러니까 한참 말을 잘 들을 때니까 활용 문제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실수가 나와서 이제 이렇게 틀을 잡아서 이렇게 식을 세워서 이렇게 풀어라.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몇 번 잡아줬더니 이제 본인이 이제 그렇게 틀을 짜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잡아줘서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되게 잘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틀로 이제 하면 되는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때 그 틀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보이실 거예요. 이 여학생이 푸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들 그리고 5학년 여학생.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도 똑같이 제가 이제 활용 문제를 안 풀거나 그런 학생들은 똑같이 이렇게 지도를 하는데 이렇게 식을 세워서 풀어라 이렇게 해라 그랬을 때 거의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없어요. 이렇게 대부분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수학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의지가 있다면 좀 이런 방식으로 해보면 많이 나아지니까 못한 학생들은 이렇게 한번 시켜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예시를 보여줄게요. 이 학생이 하는 겁니다. 자, 자 보이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칸을 나눠서 문제들을 본인이 정리해서 푸는 거예요. 해설지랑 어느 정도 좀 유사하게 풀고 있죠. 해설지랑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가지고 적당히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푸는 거죠. B편도 한번 보시면 B편도 이제 이렇게 풀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풀고요. 그 다음에 다른 파트도 보여드릴까요? 다른 파트도 거의 이제 그렇게 풀어요. 제가 좀 잘 하란 대로 잘해서 제가 이거 오려가지고 보여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합니다.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키면 좀 많이 잘해요. 시키면. 자, 여기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문제들을 식을 써가지고 본인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깔끔하죠? 깔끔하고 좀 예쁘죠? 이게 이제 제가 말한 해설지랑 비슷하게 깔끔하게 예쁘게 푸는 풀이를 뜻해요. 물론 이제 수학을 잘하는 좀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잘 풀거든요. 이렇게 식을 세우지 않아도 잘 풀지만 수학이 약하거나 좀 어려운 문제, 서술형 문제들을 잘 못 푸는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풀라고 틀을 잡아주면 그래도 훨씬 정답률이 높아집니다. 본인이 생각을 정리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생각을 할 때, 이런 거 되게 어렵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몇 번 이런 식으로 풀어라 라고 예시를 보여주고, 그렇게 해라 라고 하면, 하는 애들은 하고, 안 하는 애들은 안 할 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의지가 없으면 이렇게 하라고 매번 잔소리하고 얘기해도 안 합니다. 거의 중학교부터 말을 안 듣죠, 애들이. 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걸 뜻하는데, 그 활용이나 이제 어떤 활용을 잘 못 풀거나 아니면 계산 실수가 많거나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꼼꼼하게 자기가 체계적으로 써가지고 문제를 풀게끔 하고요. 이렇게 풀면 혹시라도 얘가 틀리면 그 풀이 과정을 보면서 바로 교정을 할 수 있어요. 야, 여기 너 세 번째 줄에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가 틀렸잖아. 이렇게 교정도 가능하죠.
근데 이 대부분 학생들이 막 엉망으로 막 이렇게 뭐 어디에 숫자를 썼는지도 모르고 뭐에 두서없이 막 쓰면 나중에 틀렸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 풀다가 막혔고 어디에서 틀렸는지를 확인하기가 힘들죠. 식을 세워서 이렇게 안 풀면. 그래서 수학을 잘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서 풀게끔 지도를 해주시면 이게 조금만 잡아주시면 돼요. 조금만. 이게 많이 잡아준 것도 아니고 보통 한 5문제에서 10문제 정도만 이렇게 풀어라 틀 잡아주면 본인이 의지가 있는 애들은 정말 이렇게 풉니다. 의지가 없고 하기 싫은 애들은 안 하죠. 그런 애들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이제 본인의 문제점을 극복하려고 가르쳐줘도 안 하니까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사실 저는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라면 이런 거를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조그맣게 칸을 나눠서 푸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사실은. 뭐냐면 이제 이게 고등학교 과정까지 가서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굉장히 연습장도 많이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학생들 풀라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민문이 연습장을 가로로 이렇게 놓고 이 전체 공간에다가 한 문제를 풀라고 합니다. 전체 공간에다가 한 문제를 풀라고 해요. 그래서 이 넓은 공간에다 그러면 어떻게 왜 한 문제를 푸냐라고 하면 넓은 공간에다 한쪽에다는 문제를 풀어나가고 다른 쪽 여백 계단은 내가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가 있을 때마다 그 아이디어를 적어가면서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쓰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로 가게 되면 한 번에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근데 이렇게 좀 조밀하게 이렇게 풀게 되면 생각을 정리해야지만 풀려고 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문제를 잘 못 푸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어려운 문제는 한 방에 생각이 안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약간의 실마리, 한 5%나 10%의 실마리만 떠올라도 끄적여야 되거든요. 끄적여서 계속적인 뭔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보통 학생들한테 연습장을 쓰라고 하면 민문이 연습장을 가로로 놓고 거기다 한 문제를 풀고 글씨도 크게 쓰고 쭉 풀다가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백이 많으니까 거기다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써봐서 그렇게 봐서 이거 아니면 XP하고 또 다른 아이디어로 풀고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써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실마리를 잡아나간 연습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야지 고등학교 가서 이제 킬러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들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수학이 어쨌든 약하고 계산 실수가 많고 서술형 혹은 활용 문제를 잘 못 푸는 학생들은 일단은 이런 식으로라도 틀을 잡아주세요. 어머님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거고 아이들이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안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렇게 틀을 잡아주셔서 자녀 교육을 시키면 좋을 거예요.